안녕하세요. 김영순 관사입니다. 저는 이제 32회 수석 합격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다년간 좀 무역 실무 강의를 했고, 제가 인천공항에서 실무도 같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 실무 진짜로 이제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좀 실무랑 다르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모의고사 강평 때 이런 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부터 이제 쭉 한번 이제 좀 썰을 풀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과거 이제 출제 패턴과 현재 출제 패턴은 조금 많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2017년도까지, 현재라고 하면은 이제 2018년도를 기점으로 쭉 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좀 확실히 달라졌고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느냐? 무역 실무가 논술이 좀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파트 간 결합도 되고, 그 다음에 장단점 비교, 이런 차이점 비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 그 다음에 연계 문제, 그 다음에 서론, 결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논문을 쓰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 확 좀 바뀌기 시작하더니 2020년도로 들어오면은 이게 아예 확연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좀 출제 편의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단답형으로 좀 암기식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해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자, 출제 패턴이 좀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학생들 이제 공부하면서도 뭔가 이제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거에 나오던 논술 문제 패턴은 조금 이제 현재에 좀 안 맞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현재라고 하면은 암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여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어떤 부분에서 좀 무역 실무가 좀 많이 출제가 됐는지를 좀 봤었어요. 그러니까는 UCP, 그 다음에 UCP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CISG 같은 경우에는 청약과 승낙, 본질적인 위반, 그 다음에 운송에서의 운임, 의외로 운임 쪽에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URC라든가, 그리고 이제 운송 서류. 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코텀즈 2020. 자, 인코텀즈 2020 같은 경우에는 소개문 쪽에서 출제가 됐었죠. 요거는 좀 이제 특별하게 좀 취급을 해야 되는 게, 인코텀즈가 개정된 그때는 전통적으로 좀 시험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오던 인코텀즈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차치하더라도, 자, 나머지 UCP, CISG 협약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UCP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신용장인데, 자, 신용장 업무가 지금 실무적으로 많이 늘어나가지고 UCP가 많이 출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UCP가 협약이다 보니까 출제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채점하기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CISG도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 이게 그렇게 우리 관사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본질적 위반이야 워낙에 좀 중요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청약과 승낙이 시험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출제 패턴은 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강사 입장에서도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찝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습 목적상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정말 이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과거에는 제가 이제 하나만 예를 들면은 2015년에 논술 문제가 이제 이때는 50점짜리죠.
50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던 게 있어요. 인코텀즈와 CISG의 위험 이전을 비교해봐라. 노나시오. 그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야, 이때만 해도 논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합격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2017년까지도 조금 그랬는데 2018년 약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역 실무가 과거에는 논술 그다음에 논문 위주에서 지금 현재는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수험생들의 나의 공부 그 이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그것을 참고를 해서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어쩔 수 없이 실제 문제에서 지엽적인 부분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에서도 좀 지엽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출제를 할 겁니다.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엽적인 부분, 이것까지 낸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피나는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이 모의고사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해 범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만 이제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해는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이제 끝나는 것이고, 모의고사 1월 달부터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리, 암기, 정리, 암기, 이것의 무한한 반복이에요. 자, 암기만 해서는 안 되죠. 암기만 해서는 그냥 벽돌을 갖다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쌓아 올리는 것에 불과해요. 언젠간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정리만 해서도 안 되죠. 정리만 하게 되는 것은 그 뭐 내용물도 채우지 않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자, 정리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하면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평에서 협약 이런 거 출제하면서 최대한 강사인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법 같은 경우 어떤 법의 어떤 도식이라든지 그 법의 이제 주요 부분 이런 것들을 다이어그램식으로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겁니다. 정리 부분은. 자, 그런데 이제 암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해결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암기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암기 노트를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암기 노트라고 하면 이제 손바닥 하나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그 정도, 너무 작지도 않고 그 정도 사이즈를 이제 선호합니다. 그래서 암기 노트에다가 협약이라든지 뭐 이런 운송, 운임, 이런 이제 지역적인 외워야 될 내용들 있죠. 그래가지고 뭐 1, 2, 3, 4, 5, 6, 7 해가지고 뭐 항목이 한 7개 있다. 그런 내용들을 본인만의 암기 노트에다가 적어서 이것을 갖다가 화장실 갈 때도 웬만하면 보고 가능한 한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것을 제가 강력 추천을 드려요. 사실 암기 노트가 이것이 2017년 그 이전 요때까지는 제가 강조드린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 2018년 넘어오면서 특히나 2020년 요때 이제 완전히 그 관사시험 문제가 전 과목이 거의 뭐 문제를 보게 되면은 관세평가 빼고 나머지 과목들은 그냥 다 HS화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패턴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이후로는 제가 암기 노트를 뭐 거의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암기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정말 최대한입니다.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잠깐만 논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암기라는 것은 이제 제 생각에는 장기 기억과 좀 단기 기억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단기 기억 장치, 우리 뇌 속에 단기 기억 쪽에 뭔가 데이터를 넣기는 쉬워요. 의외로 재미도 있습니다. 또 암기 좀 이렇게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재미도 느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단기 메모리 쪽에서 장기 메모리 쪽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이 돼요. 예, 노력이라는 워딩을 제가 안 썼습니다. 고통이라는 워딩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좀 이제 고통스럽게 외운 것을 그래도 오래 기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집중력이라는 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사실 아파야 정상입니다. 예, 근육도 아픈 그런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붙잖아요. 예,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독에 대한 어떤 계획 세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모의고사 몇 월차까지는 몇 회독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사실은 회독이 아무리 돼도 회독수가 아무리 돼도 이 장기 기억 장치에 들어간 데이터가 얼마 없으면 그냥 공회전에 불과해요. 그래서 장기 기억 장치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냐? 확인을 어떻게 하냐? 공부를 하면서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내용을 불시에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3일 정도 충분한 시간이 좀 흘렀다. 두 번째 불시에 떠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떠올려 봤을 때 뭔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지지 않는다. 그냥 흐릿하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이제 안개처럼 떠오른다 하면은 그건 장기 기억으로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공부 내용이든 간에 모두 장기 기억으로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뭐 이제 인코텀즈로 따지면은 그 소개문에 있는 몇몇 내용들 FCA 뭐 복수의 운송인 이런 것들은 장기 기억 장치로 이제 하나하나 넘겨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합격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작업을 꾸준히 고통스럽지만은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모의고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가? 자, 일단은 답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채점하기 편한 답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그래서 글씨체 중요하죠. 그다음에 여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순서대로 답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 과거에 뭐 이제 논술하라 이런 답안에서는 사실상 순서대로 답변을 안 하더라도 그 논리적이기만 하면은 됐어요. 논리적이기만 하면은 점수를 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뭐 순서를 막 맞추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 이 패턴이 바뀌면서 그 문제에서 준 목차 있죠. 이 목차대로 답변을 해야 돼요. 목차대로. 그래서 목차를 섞거나 하면은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씨체는 자, 가로로 흘려 쓰는 것보다는 세로로 흘려 쓰는 게 그나마 좀 낫습니다. 괄호로 흘려 쓰게 되면요. 특히나 이제 리을이나 지읒이나 우리나라 리을이나 지읒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안 보이게 되면요. 저도 이제 채점을 많이 해봤지만은 옛날 시절부터 채점을 많이 해봤지만은 그런 것들이 안 보이면 글씨 그 뜻 자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로로 길게 그래도 흘려 쓰더라도 세로로 길게 쓰면 그래도 보이고 그 다음에 글씨 자체가 그렇게 질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잘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완전 막 그런 개발세발 답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흘려 쓰더라도 흘려 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세로로 흘려 쓰자. 그리고 적당한 여백. 이제 적당한 여백 부분은 처음엔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한 4, 5, 6개월 정도 되면은 그런 부분은 뭐 이제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는 시험장 적응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의고사 오는 거 싫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그냥 그 남는 시간에 암기를 하면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모의고사에 계속 오는 이유는 모의고사에 적응하는 그런 바이오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음으로 인해서 실제 시험을 볼 때 그 패턴을 만들어 두는 거죠. 몸의 어떤 적응. 그래서 2주 이상 모의고사를 쉬면 안 됩니다. 1주 정도 몸이 아프거나 혹은 실제 시험이 있기 바로 전주 요 정도의 모의고사를 쉬는 것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모의고사를 2주, 3주 쉰다 이렇게 되면 일단 그 바이오리듬이 깨지고 내가 이제 그 시험장에 적응해 놨던 것들이 깨지게 돼. 그래서 차라리 모의고사를 못 나오게 되면은 1, 2, 3개월, 1, 2, 3월 달 요때 못 나오시고 4, 5, 6월 달 그때는 좀 나오세요. 예?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를 치다 보면은 이제 뭐 머리 긁는 사람, 예? 한숨 푹푹 쉬어가지고 옆 사람까지 지하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 막 다리 떠는 사람,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악조건을 이겨내고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쓰는 그 의미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또 땀도 나가지고 에어컨이 있지만은 이런 데 막 땀으로 다 젖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긴팔 입고 여름에도 긴팔 입고 다녔어요. 그러면 땀으로 해가지고 이 답안지랑 내 팔이 붓는 이런 상황은 좀 막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볼펜, 볼펜도 이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지고 최대한 4교시까지 써도 내 손이 편안한 거, 이 굵기가 이제 손에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거, 그거는 모의고사가 이제 은근히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바이오리듬을 만든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의고사를 이 격투장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냥 이제 학생분들 중에 이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 예, 대단히 강하신 분들은 모의고사를 뭐 거의 올림픽 예선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건 그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닌데 그 승부욕이 인생을 돌파하는 뭐 그런 에너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모의고사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지치고 이제는 모의고사가 그런 어떤 석차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약간 지엽적인 내용이 나오고 암기 위주의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좀 이렇게 운 좋게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실력이 좀 낮아도 많이 잘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파트 간의 연계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안 나오고 요즘에는 좀 단순하게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의고사로 이제 학생들의 진정한 실력이 많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어떤 자신의 경쟁 수단으로 삼는 건 그 또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뭐 그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하위권 정도 되는 분들이 좀 그렇게 되면 너무 지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의고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의미를 두느냐? 모의고사는 내가 외운 것을 출력해보는, 내가 외운 것을 꺼내보는 이 시간 정도로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시간 정도로. 그래서 자, 장기 기억 장치로 기억을 보내는 방법은 고통이라고 했죠. 근데 이 장기 기억 장치로 보내는 방법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이 출력이에요. 많이 꺼내보는 거. 그래서 사실은 강의도 이 말이 있잖아요. 학생들보다 선생님이 더 공부가 많이 된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말로 설명을 하면서 내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출력을 많이 해볼수록 이 단기 기억 장치에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거의 다이렉트로 장기 기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모의고사를 좀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모험 답안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모험 답안을 모든 모험 답안을 나의 어떤 포켓에 집어넣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의고사 그 모험 답안 중에 내가 못 쓴 부분, 그런 거 위주로 딱 챙겨놓고 있다가 이제 실제로 2차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그것만 한번 꺼내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해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정리와 암기 요 이제 반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리는 제가 해드린다고 했어요, 강평에서. 그래서 최대한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낸 그 모험 답안에서 점수 배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요거를 최대한 강평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암기를 이제 여러분들 몫인데 암기 같은 경우에는 암기 노트 작성이 저는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활용은
이 장기 기억, 데이터를 장기 기억에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내 바이오리듬 만드는 거.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내가 이렇게 긴장된 상태, 뭔가 불편한 상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 상태, 이 상태를 좀 극복하는 그런 어떤 리듬을 만드는 거. 그리고 석차에 연연하지 마라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고 모의고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